이제 은행 직원이 공유오피스 쓴 걸 알고 가보겠다. 현장을 나가보겠다. 가보라 그래. 이렇게 하죠. 그래서 당황해서 전화하셔서 나오라고 해라.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. 네, 지금 연말인데 기분 좋게 한번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우리가 그 가족법인을 많이 만들잖아요. 그렇죠. 설립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항상 할 때마다 요즘에는 걱정되는 부분이 생겼어요. 뭐 등기는 뭐 법무사님이 하니까 알겠어. 사업자 등록도 뭐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. 근데 난데없이 은행 계좌하고 증권 계좌 개설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. 황당하거든요. 사실 은행이 요즘에 좀 어렵긴 해요. 저희도 뭐 법인 해가지고 가보면 아무튼 창구에서 한 시간 이상은 앉아 있어야 되잖아. 계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긴 하는데 아예 계좌를 안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은행 통장을 못 만들었다는 고객분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렇죠.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? 그냥 가면 안 됩니까? 저 오늘 영상 이제 그대로인데 저희가 뭐 세무, 뭐 절세 컨설팅에서 은행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뭐 이 영상은 저희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저희가 뭐 수없이 봐온 사례 그리고 또 저희가 아는 은행 등에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 내린 결론으로 되니까 한번 요거를 참고하셔서 뭐 신설 법인 만드시고 통장 개설하실 때 좀 유의하시면 좋겠다 이건데 일단 박세무사 얘기하셨지만 통장 개설이 어렵다. 맞습니다. 이게 이제 뭐 어렵다라는 게 안 만들어주냐 어렵냐 이체 한도가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인데 맞습니다. 정리해보면 이제 뭐 요즘에 보이스피싱, 대포 통장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검증되지 않은 법인들이 좀 의심스러운 법인이 갑자기 통장을 개설하러 뜬금없이 오면 사실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조금 엄밀히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복잡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좀 정리를 해보니까 계좌 개설이 거절되거나 어려운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로 일단 초기에 법인을 설립하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안정적으로 어떤 소득 원천을 발생시키는가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뭐 업종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거나 그리고 아직 발생된 매출이 없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 소재지가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파주다. 근데 이제 통장 집은 내가 서울 송파구에 있다 보니까 송파구에 있는 은행 가가지고 방문을 하시면 은행 직원이 당황합니다. 왜요? 이거 멀어가지고 관리 감독도 안 되는데. 멀리서 왔으면 고마운 거 아닌가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은행 직원이 이제 밀어냅니다. 이거 법인이 파주에 있으신데 파주로 가셔서 하셔라. 그럼 이제 사장님들 황당하겠지만. 내 집이 여기인데. 뭐 이제 이유는 나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원격지를 또 찾아가시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법인 통장 개설하면 법인이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볼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신설인데 뭐가 있어요? 그렇죠. 보는 게 이제 보통 자본금은 얼마로 했는지, 대표자는 어떤 사람인지, 뭐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면서 신용도를 체크를 했을 때 자기네 주거래 은행도 아니야. 그러면은 사실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은 그 사람에 대한 조회나 이런 게 해봐야 나오는 게 없고 이 사람이 뭐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이 법인으로 뭘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또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명확한 사업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거절이 되거나 이체 한도를 뭐 하루에 30만 원 한 달 동안 하루에 30만 원 이상 못 보낸다고 뭐 이런 소리도 하시죠. 이런 얘기로 이체 한도를 제한을 두는 거죠. 왜냐면 보이스피싱들은 이제 쫙 모아가지고 쭉 볼 테니까 뭐 저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의심을 같이 받아야 되다 보니 문제가 된다. 전 여기서 좀 할 말이 있는 게 보이스피싱을 잡아야지 왜 선량한 일반인들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. 그리고 은행이 요즘에 시스템이 좋잖아요. 그럼 보이스피싱 알겠지. 모르나? 그리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야. 그럼 뭐 이런 거 감사하고 만들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걔들은 잘 만들 거야, 내가 볼 때. 역으로. 역으로 뭐 이런 거 다 알고 딱 해가지고 뚫겠죠. 그쵸. 근데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가가지고 이게 미친단 말이죠, 이게. 열받아가지고. 그렇죠. 그래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이제 이체 한도를 푸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한 3개월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이체 한도를 풀어달라 하는데 보통 이제 소득을 증빙한다든지 그다음에 은행 통장에서 어찌됐든 입출금 되는 거래 내역이 있다든지 세금 신고 내역이 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이체 한도를 푸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 답답한 감이 있겠죠. 그렇죠.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. 문제는 다른 게 있나요? 근데 가족법인을 만들다 보면 거의 뭐 투자, 부동산 투자, 뭐 주식 투자,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. 물론. 근데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일단 또 창업하게 되면 돈이 많지 않잖아요. 처음에. 그런 경우에는 보통 사무실을 얻기는 힘들어서 공유 오피스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공유 오피스에 했더니 은행에서 그냥 안 만들어준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건 뭡니까? 더 힘들더라고요. 그렇죠. 저희 고객분들도 이제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은행 직원이 공유 오피스 쓴 걸 알고 가보겠다.
현장을 나가보겠다. 가보라 그래. 이렇게 해줘. 그래서 당황해서 전화하셔서 나오라고 해라. 저는 이제 물론 나와서 확인하고 물론 이제 비상주고 뭐 자리는 물론 마련되어 있지만 네. 그거 뭐 볼 게 뭐 있겠습니까? 근데 나오겠다면 나와야죠.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사업장이 소재하는지도 보는 거고 네. 그다음에 특히 업종 중에서 뭐 도소매업을 하면은 창고가 있어야 되고 맞아요. 도소매는 또 안 내준다. 그렇죠. 그러던데.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공유 오피스야? 하면 의심스럽고 또 제조업이래. 근데 제조업은 뭐 허가는 그건 안 없겠지만 나죠. 사업자 자체도 안 나죠. 사업자도 안 나겠지. 뭐 제조 가공 뭐 이런 식으로 봤더니 사업 내용이 공유 오피스에서 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. 아니 도소매 상품 중개업. 그렇죠. 도소매 인터넷 쇼핑몰 하면 요즘에 도소매지만 누가 창고에 물건을 쟁입니까? 그렇죠. 이거 완전 구시대적인데. 그렇죠. 그렇지만 어찌됐든 실사를 나오면서 자기 업종과 이제 sa업장의 소재지를 매칭을 해서 좀 의심스러우면 나와보기도 하고요. 네, 그런 것들은 감내를 하셔야 되는 거고, 그거는 담당자와 사업 내용을 갖고 잘 풀어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. 아니, 근데 대출 받는 것도 아닌데 현장 실사를 한다고요?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짜증나지 않을까. 통장 만들어주는데. 네. 근데 뭐 나중에 또 문제되면 안 되니까. 네. 생각해보세요. 만약에 본인 은행 직원인데 통장을 개설해줬어. 네. 근데 뉴스에 나오는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이었어.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? 아,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할 의무를 다 했냐? 라고 했을 때 뭐 현장은 나가봤냐 했는데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이고요. 네, 그런 내가 왜 이유, 나가봐야 되냐 그래. 이런 이유로 네. 아마도 까다롭게 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보이스피싱을 빨리 다 잡아야 돼요. 어르신들 돈 빼가지고 나쁜 새끼들. 그렇죠. 네, 그건 그거고. 근데 또 의외로 그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만드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렇죠. 네, 그거는 뭡니까 도대체?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포인트인데 차별하는 건가? 아,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데 고객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사전에 저희가 이제 진행할 때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. 네, 좀 맞아요. 이렇습니다. 그러면은 웃는 분들 계세요. 맞아요. 네, 아, 저기 자연 문제 없다. 그래도 확인해 보십시오. 그랬더니 뭐 바로 확인해 보고 아, 문제 없다더라 하는데 이게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약간 요즘 실태인 것 같아요. 차별? 예, 약간은 차별이지 않을까. 뭐냐면 이제 은행 직원, 네. 뭐 예를 들어 지점장이 됐든 차장이 됐든 뭐 어쨌든 은행과 어떤 이 대표자분이 관계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관계라는 건 아, 이분 누군지 알아. 이분 우리 은행의 주거래 은행이고 뭐 VIP고 소득이 뭐고 잔고가 좀 있고. 잔고도 있고 이러면은 은행 직원 알아,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다 네. 해가지고 이제 풀어준다 하는데 근데 그 내부적인 시스템 관리는 저희가 모르죠. 하지만 만약에 우리 가족법인이나 이런 걸 설립하신 분들이 통장 개설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본인이 이제 주거래 하시는 은행, 지점 등과 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 웃긴 게 그분들은 보통 창구로 안 가시더라고. PB 센터로 들어가는 거던데. 네. 키포인트는 그거 같아요. 자기 주거래 은행 가서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. 아, 그렇죠. 네. 아무래도 이제 대표자가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하셨을 때 대표자 신용도를 보고 사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가 뭐 사업자 좀 있잖아요. 근데 네네. 이제 법인 개설을 할 때 제가 본점 소재지하고 동은 좀 다른데 거리는 한 10km 정도로 멀지 않았거든요. 네네네. 그날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개설을 하라고 오전을 갔을 거 아니에요? 창구를 갔는데 창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. 거기로 가래. 그래가지고 진짜? 내가 그때 화가 났었어요. 좀. 화나지. 너무 오래 걸려. 그리고 아니 같은 시구, 거기 이제 군이었습니다. 군이었는데 왜 안 되냐 해가지고 하더니 뭐 조회를 막 해보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저를 조회 받겠죠. 그랬더니 뭐 제가 잔고는 없지만 그 주거래 은행을 이용했던 이체계 은행 이런 걸 보고 차장이랑 쑥쑥 하더니 만들어 드릴게요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죠. 만들긴 했구나. 몇 년 전 얘기인데 요즘은 더 하겠죠, 더 강화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오늘의 한 줄 평은 저희가 연말이어서 따로 하진 않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네. 아, 지점장 한 명은 알아둬야 되겠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네. 억울하면 잔고를 많이 둬야 되는구나.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연말인데 슬프게 마무리하지 말고 내년엔 잔고가 차실 겁니다. 네.